경제의 시시콜콜한 부분부터 심도 있는 이야기까지 다루는 경제의 이것저것 요것 어바웃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US스탁의 성정모입니다.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세상에서 남겨진 잔재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도 현대사회는 고질적으로 질병에 시달려 왔는데요. 각종 질병 중 성인병이 그 대표적 예시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고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만병의 근원, 바로 비만입니다. 세상은 먹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식욕을 일으키는 유혹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비만으로 향해 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증가세 또한 무섭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비만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섭취행위가 되레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의 심각한 문제, 과연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심각하게 대두된 모습과 달리 최근 비만 때문에 웃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의 인기 때문인데요. 현재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GLP-1은 당뇨병 치료제였습니다. 이 약은 뜻밖의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2010년에 출시된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인 빅토자를 주사한 환자에게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 2014년 삭센다라는 비만 치료제로 재출시되었습니다. 초기 당뇨병 치료제였던 GLP-1은 이처럼 비만 치료제로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인류 최초의 비만 치료제는 아닙니다. 과거 1959년 일명 나비약이라 불렸던 펜터민과 1973년 펜플로라민이라는 식욕 억제제가 FDA 승인을 받아 비만 치료제로서 역할을 했지만 다이어트에 강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문제, 자살 위험 증가, 약물 의존 및 남용 가능성 증가 등 상당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공식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죠. 삭센다의 경우 구토, 설사, 변비, 두통, 소화불량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작용만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삭센다는 체중 감량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았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7년 노보노디스크에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출시한 오젬픽이 체중 감량에 상당히 강한 효과를 입증하면서 비만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임상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오젬픽은 주 1회 투여 시 68주간 평균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인 빅토자에서 삭센다라는 비만 치료제로 새롭게 약물을 출시했듯 2021년 오젬픽 또한 동일 성분의 약품인 위고비를 비만 치료제로서 FDA의 공식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열풍에 불을 지핀 건 유명 인사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몰고 다니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다이어트 비법을 물어보는 트윗에 대해 단식 그리고 위고비라고 답하면서 위고비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 킴 카다시안은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드레스를 착용하기 위해 3주 만에 약 7kg을 감량했다고 밝혔는데 그 비결이 위고비였죠. 2023년 오스카 시상식 진행을 맡은 지미 키멜 또한 오프닝 초반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오젬픽이 제게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군요 라고 농담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의 열풍을 이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고비와 오젬픽을 찾기 시작했고 SNS에서 비만 치료제 사용 후기를 태그한 게시글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비만 치료제의 뜨거운 수요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덩달아 비만 치료제로 출시되지도 않은 당뇨병 치료제까지 공급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당뇨병 환자들이 제때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해프닝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딜까요? 현재 GLP-1 유사체 성분을 사용해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오젬픽과 위고비를 생산하는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와 마운자로 젯바운드를 생산하는 미국의 일라이릴리입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덴마크 기업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인슐린 개발에 세계 1위 인지도를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 불거진 비만 치료제의 인기로 인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하며 4,381억 8천만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덴마크 GDP를 넘어섰습니다. 더불어 유럽의 전통 강자인 LVMH를 제치고 유럽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는데요.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트롤리시티와 마운자로로 유명한 일라이릴리 역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 일라이릴리는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마운자로 역시 체중 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며 비만 치료제로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일라이릴리 역시 마운자로와 성분은 같지만 비만 치료제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젯바운드를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일라이릴리의 기업 가치는 글로벌 제약사 중 1위는 물론이고 미국 내 시가총액 9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동전에는 양면성이 존재하죠.
밝게 보이는 동전의 앞면 뒤에는 어두운 뒷면이 있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의 큰 기대와 강력한 효과에 가려진 뒷모습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만 치료제 후광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선 비만 치료제가 공식적으로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기에 부작용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부분은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구토, 식욕부진, 설사, 변비 증상과 더불어 알코올과 니코틴 같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에 대한 욕구를 덜 느끼게 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와 술이 억제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가 저하되고 있다는 증상으로도 볼 수 있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추가 발생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또 다른 문제로는 가격입니다. 가장 저렴한 오젬픽은 한 달에 약 900달러, 마운자로, 젯바운드는 약 1000달러대, 위고비는 약 1350달러 수준으로 한화 약 17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 비만 치료제 수요가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를 한번 하기 위해 PT나 필라테스를 1회 등록해도 1회당 4~5만원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는 게 어쩌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비만 치료제의 또 다른 문제는 가짜 비만 치료제의 유통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을 포함한 가짜 약들이 불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짜 비만 치료제는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약들이 아니기에 저혈당과 발작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도 이런 가짜 비만 치료제 유통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 기관과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비만 치료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인해 피해받는 산업과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모건 스탠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이 식사와 간식 횟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술과 탄산음료 섭취량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다수는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 패스트푸드점과 피자집 방문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설문 결과에 따라 패스트푸드점, 피자집, 음료기업을 비롯한 여러 식품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수많은 의료장비 기업의 주가 역시 하락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하나가 글로벌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피해를 받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비만 치료제로 인한 걱정은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 라고 해명에 나서고 있으며 주가 역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영향이 향후 산업 지형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만화나 영화에서 알약 하나만으로 살이 빠지거나 배가 부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이 점차 현실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도 그 하나의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뇨병 치료제가 쏘아올린 비만 치료제 열풍,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는 현대사회의 니즈가 계속됨에 따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열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열기가 식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없지 않은데요. 단, 살과의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열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